조금도 급해야 될 일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바쁘게 목표지향적으로 움직입니다. 조금 더 바빠야 할 이유가 없고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서두르고 바쁘고 새벽에는 1시간 낭독을 합니다. 봄팔 사심과 공심 한 생각 법도 남아있지 않아야 무심이다. 한 생각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일으키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한 생각 일으키면 그에 맞서는 또 하나의 생각이 생겨나 하나가 둘로 분열되면서 상대가 되어 대립갈등 투쟁이 끝없이 반복된다. 분열이란 찢어지고 갈라지고 금이 가는 아픔이다. 아픔은 분열에서 오고 분열은 한 생각 일으키는 데서 오고 한 생각은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온다. 죄를 짓지 않아야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려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무심으로 살아야 한다. 한 생각으로 살면 사심이 되고 무심으로 살면 공심이 된다. 한 생각으로 살면 소아본유의 유유법이 되고 무심으로 살면 대아본유의 무유법이 된다. 봄구 무심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입된 모든 생각을 비우고 버리고 지워야 한다.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통용되는 전통적인 윤리도덕관이나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믿음까지 몽땅 놓아야 한다. 명상법에 대한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또한 건강에 대한 정보나 대체의학적인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헌법에도 매이지 않고 입력된 모든 자료들을 지워버려서 한 생각도 남지 않게 되어 한 생각에도 매이지 않아야 무심이 된다. 모든 선입관, 고정관념이 타파되어야 무심이 된다. 선입관, 고정관념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타파하여야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되어야 가볍고 홀가분하여 일을 마친 사람이다. 봄심 무엇을 돌아보았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봄하지 않았던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자기의 내면, 소갈, 핵심 본질을 돌아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외면, 껍질, 형식, 물질을 추구하는 단계의 삶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을 위해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에게 이기기 위해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 제 생명력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반환점을 돌아오기 위한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위주로 한 좌뇌본유, 소아본유의 과정이고 지식과 정보의 과정이고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의 극에 도달한 시점에 왔습니다. 좌뇌를 능가할 정도로 컴퓨터를 만들고 원자의 핵을 이용하고 세포 유전자를 조작하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환점의 과정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옴으로써 우리는 지금껏 뒤로 미루고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소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허전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본질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외적 추구가 실현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내면을 향해 완전 전력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해서는 의식주의 재생명리를 통해서는 단지 관리할 뿐이지 편리할 뿐이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핵심 소가를 돌아보면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닌 정신을 중시하고 실질을 중시하고 내용을 중시하고 소가를 중시하는 새 인간,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하여 물질 문명을 일으켜야 한 원동력이었던 심심함,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실체와 본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내몰았던 그 자기 자신의 내면 본질 소가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밖으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물질 문명의 토양 위에 정신 문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허전한 외로움, 심심함으로 돌아봄을 저지시키고 외부지향적으로 이끌었던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을 돌아봄으로써 허전함, 외로움, 답답함, 심심함이 충만, 무한함, 시원함, 영원함으로 바뀌어 대무심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몰리지 않는 막강한 신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물질 문명을 지배할 수 있는 정신문화가 곧 피어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진화에 실패한 구닥다리 인간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서 물질 문명의 질곡으로부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음식일무 심의 증득, 돌아봄으로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바라봄으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늘 바라봄이 되어서 늘 봄이다. 늘 봄이 되면 늘 봄이라는 것도 없어 무심이다. 무심이 되어야 비로소 소화본위의 인간 소인이 대화본위의 인간 대인이 된다. 이것이 소화가 대화를 깨달음이고 이것이 소화의 대화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무위의 삶이다. 무심을 증득하여야 일 마친 사람이다. 봄십이 돌아봄의 수행,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돌아봄하는 법의 힘은 약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으로부터 도망쳐 일이나 누리에 빠지는 마의 힘은 강함으로 마음을 돌아봄하기 이전 단계로 일상생활 가운데 몸동작을 돌아봄하고 일조조모, 일석조모를 통해 호흡을 돌아봄하고 심장의 박동을 돌아봄하여 돌아봄의 힘을 기른 다음
생활 전반에 걸쳐 마음,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생각을 통해 밖으로 추구하는 업력과 돌아봄을 통해 안으로 비추는 법력과의 싸움을 통하여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잡아 이기는 것이 돌아봄의 수행이다. 봄 13, 봄 공부의 수행 3단계 돌아봄 합일 잉태 초견성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미숙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으로 공간적으로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로 이완화되어 분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켜야 할 운명입니다. 영적인 난자와 영적인 정자가 잉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자기 정자와 보이는 자기 난자와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므로 항상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움, 외로움, 허전함,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 생각을 발동하여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추구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적으로 시선을 돌려 추구하는 것이 소유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초견성이라고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봄나라에서는 돌아봄의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기 이전 단계로서 몸과 마음 돌아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마련입니다. 1. 몸 돌아봄 동정일이여 내면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 정할 때 몸 돌아봄 호흡, 심장, 맥박 돌아봄 동할 때 몸 돌아봄 은행, 표정, 동작 돌아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하면서 줄기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 돌아봄 몽중일이여 내면으로 방향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 단계 2. 몽중일에는 비단 꿈에 꾸는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꾸는 꿈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 느낌, 감정으로 만들어 대립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슬퍼하는 내면의 모습과 소리와 일체의 현상에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동정미래와 몽중미래 단계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꺾어 180도 완전히 안으로 향하도록 방향 전환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본격 돌아봄 숙면미래를 통한 합일, 내면으로 원점으로 행진 파고들기 원의 완성, 몸 돌아봄 수행에서 동정미래가 되고 마음 돌아봄 수행에서 몽중미래가 되어야 비로소 깊이 잠들어서 또 동시에 깨어있는 상태가 감지가 됩니다. 아직도 이원성의 범주이므로 합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합일의 간절함이 생기므로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의지와 힘이 생기고 파고들어감이 시작되고 잠시라도 중단되는 순간이면 여지없이 밀린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최후에 남은 힘을 몰아 합일을 향해 극치를 향해 용맹정진 행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동정미래 명중미래가 되어야 잠이 들어서도 깨어있는 숙면미래가 됩니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깨어있는 오매 이력화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참된 용맹정진은 자연히 저절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어느 한순간 줄기차게 파고들던 자가 문득 사라지면서 하별이 됩니다. 드디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분열이 관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삶의 문제는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패턴이 영구히 사라지게 됩니다. 떠돌이별이 북박이별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입니다. 이제 이원성의 중생이 이원성의 아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바라봄, 오라, 몸과 마음 길들이기 중개한상 영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자기의 몸과 마음이 주인이 되었으나 어린이가 황소꽃비를 잡고 이끌어도 몸과 마음, 황소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겪게 됩니다. 아직 육식조 세포의 주인임을 각인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주인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라봄이 주인이 되어 몸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진행됩니다. 마음을 바라봄을 통해 성질을 파악하고 다스림으로써 성질을 바꾸고 몸을 바라봄을 통해 기질 체질을 바꾸어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로 바꾸어 명시상부한 주인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을 중견성이라고 합니다. 늘봄 어르신 무심 상견성 몸과 마음을 돌아봄이 늘 봄이 되고 몸과 마음이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김이 이루어져서 무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가장 두려워하는 아픔을 넘어서게 되고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넘어서게 됩니다. 무심의 경지가 되면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무유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두 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몸으로 말하면 상단전, 인간, 중단전, 하늘, 하단전, 땅, 식물, 동물이 하나로 통하여 천지인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천지 몸뚱이의 목을 빼어 우두머리가 됩니다. 비로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정량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이것이 사람의 성공입니다. 봄 14 인체로 본 성리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혹은 사람의 몸은 천지조화로 생겨난 것이다 등등 이러한 말들이 오랫동안 하두로 걸려오다가 요즘에 와서 새삼스러운 바가 있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슴이 하늘이라면 하늘의 중심은 태양이고 가슴의 중심은 심장입니다. 아랫배가 땅이라면 땅의 중심은 하단전입니다. 그러고 보니 천지가 우리의 몸뚱이입니다. 이 천지의 목을 달아내어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여 얼굴이여 두뇌입니다. 결국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의 조화로 탄생한 것으로 천지인 삼합이 한 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으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소종례를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의 돌아봄을 통해 관의와 은혜의 분열을 관통시키고 하별시키고 치유해야 합니다.
합의시킨 다음이라야 바라봄을 통해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의 주인이 되어 천지를 운행함입니다. 천지 운행은 태양이 당기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힘으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몸의 다리와 팔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일을 하는 것은 수족을 놀리는 것으로 천지 운행에 해당합니다. 수족을 놀리는 힘은 바로 당기고 밀어주는 힘입니다. 사람이 잔해와 운해를 합일시켜야 가슴 하늘과 통하고 아랫배 땅과 통하여 몸뚱이가 다스려집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천지의 주인입니다.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 그것이 늘봄의 생활입니다. 무심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무심의 귀로 소리를 들어보고 무심의 귀로 냄새를 맡아보고 무심의 혀로 맛을 보고 무심의 몸으로 느껴보며 살면 이 세상이 바로 봄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천당이고 극락입니다. 천지는 이미 낙원인데 오직 사람이 지옥고를 겪고 있습니다. 천지는 오직 사람이 합일되고 완성되기를 합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가 뜨고 그래서 오늘 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봄 15 전체성과 완전성, 에고 생각, 에고는 자신이 불완전함으로 완전성을 추구한다. 이 완전성이라는 잣대로 자기를 심판하고 자학하고 남을 심판하고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약점 못난 점 감추려들고 남의 약점 못난 점 드러내려고만 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장단, 자기의 전체성을 보지 않고 자기의 전모를 알지 못한다. 자기의 단점을 보지 못하니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를 치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윤회를 거듭한다. 소화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대야는 완전하다. 소화는 통전의 한 면만 보고 대야는 양면을 다 본다. 전체성의 완전성이다. 전체성의 완전성이다. 에고가 완전해질 수는 없다. 에고가 사라져야만 완전해진다. 완전함만이 양면을 다 본다. 대소유무와 고조장단 선악 미추를 다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성을 추구하지 않아야 전체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전체성이라야 완전하다. 전체성이라야 다 보아주고 다 살리고 다 스리게 된다. 봄 16무 심해질 수밖에. 제1의 봄날의 수련의 마지막 날 자연 바로 봄의 일반으로 유명한 서해의 낙조 일몰을 보러 안면도의 꽃지 해수욕장에 갔다. 해는 점차 넘어가는 밤이었다. 이윽고 해가 사라졌다. 그때 봄님들에게 물었다. 해가 어디로 갔나요?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바닷속으로 빠진 것으로 보였다. 분명히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인다. 이것이 현상이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떻게 해가 지구의 일부분인 바다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크기로 보나 거리상으로 보나 말이 안 된다. 해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러므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 긍정이다와 부정 아니다, 부정을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동시에 붙이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무심해질 수밖에 없다. 전체성이 거기에 드러난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요 희노애락이 나타나기 이전자이다. 서해의 낙조는 참으로 장관이었다. 차별성은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인지라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평등성은 영안이 뜨여지고 해안이 열려야 한다. 전체를 보고 가려면 차별과 평등 양면을 다 보아야 한다. 외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내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내면을 알려면 영안이 떠져야 하고 영안을 알려면 돌아봄에 눈을 떠야 한다. 평등성과 차별성, 양면 양쪽을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의 육안과 영안으로 각각 비추어 바라보아야 전체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물을 보고 차별성만 보고 평등성을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차별성과 평등성 양면을 다 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양면을 다 보고 하는 순간 마음이 비워져 대무심이라고 하고 이 대무심을 늘봄이 견성이다. 봄 18 능소능대 크기로 말하면 우주만유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고 작기로 말하면 티끌 속에 들어가고도 모자람이 있는 우리들 공통의 신령스러운 본성입니다. 이것을 여실하게 늘봄이 견성입니다. 그러므로 초견성, 중견성을 거쳐 상견성이 되어야 능소능대가 가능합니다. 봄나라 센터를 봄에 있어 대우주 전체로 볼 줄도 알고 은하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태양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지구 전체로 볼 줄도 알고 동북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한반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서울 종로구 운유동 월드오피스텔 905호로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점에 따라 능히 크게도 볼 줄 알고 작게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크게 보아야 할 때 작게 보아서도 안 되고 작게 보아야 할 때 크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크게 보아야 할 때는 크게 볼 줄 알아야 하고 작게 보아야 할 때는 작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면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점이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봄입니다. 이것이 알맞게 봄입니다. 이것이 성리에 맞는 봄입니다. 작게 보아야 할 때 크게만 보면 빙판에 넘어진 소의 형국이 되고 크게 보아야 할 때 작게만 보면 우무단에서 하늘을 보는 관견이 됩니다. 바르게 보고 알맞게 보고 정확하게 보려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성품 자리에서 크게 보지도 않고 작게 보지도 말고 크게 보지도 말고 작게 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은인이라는 말은 크게 볼 때 하는 말입니다. 크게만 보는 것으로 만능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작게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창조자와 파괴자로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구와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공덕을 쌓지 못하여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대무심이 되어야 초점이 되고 사리에 맞아 분별이 역력해지고 바른 언행이 구사됩니다. 능이 작아지고 능이 커지는 것이 성리입니다. 그러므로 능소능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봄 19 나는 누구인가? 봄이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분열되어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봄 하나가 시간적으로 앞에 나와 뒤에 나 공간적으로 안에 나와 밖에 나 두 개의 나 주객으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하여 앞에 나와 뒤에 나 안에 나와 밖에 나와 그 사이에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판단평가 심판이 거듭되어 마음고생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나를 벌주고 내가 나를 가두고 내가 나를 괴롭힌다. 괴로움이 원인이 나이다. 남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면 보는 나와 보이는 나와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수밖에는 없다. 분열을 치유하는 수밖에는 없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갈 일이 이전에 봄 하나로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다. 돌아봄의 생활로 일심이 되고 봄 하나가 되어야 바라봄이 되고 늘봄이 되어 대무심이다. 본심 본태양이다. 대무심이 돼야다. 대무심이 믿음이다. 믿음이 생겨야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떨지 않는다. 대무심이 되어야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대무심이 되어야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고 나의 도구이고 내가 몸과 마음의 주인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몸과 마음은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나는 무한하고 완전하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초월자이다. 내가 절대자이다. 봄 21일 심과 무심 상반되는 두 개의 생각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이 일심인데 선악 두 갈래로 갈라져 대립갈등 투쟁하다가 돌아봄으로 한마음 걷어잡아야 합일이고 일심이고 일심이 지속되어야 비로소 무심이다. 돌아봄으로 일심이 되어야 하고 일심이 되어야 바라봄이요 바라봄이 지속되어야 늘봄이고 무심이다. 유심 생각 사이의 무심은 일심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대적인 무심이고 찰나적인 무심인지라 낙공이요 가무심이다. 일심을 거쳐 일심이 지속되면 일심마저 사라져 무심이다. 이렇게 깨달은 무심이라야 진공이요 진무심이요 대무심이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의 주인이 되어 다시는 선악에 시달리지 않고 선악을 굴리는 대해탈인이요 대자유인이다. 봄 21일 봄님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바로잡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바로잡고 고치려고 한다. 거기에는 자기를 돌아봄이 없다. 자기를 돌아봄이 없으므로 잘못의 원인을 안으로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밖으로 남에게서 찾는다. 평생을 통해 아내 남편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고 국민을 계도한다고 투쟁하지만 헛소리, 헛걸음, 헛수고, 헛짓,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에너지의 낭비이고 허송세월일 뿐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오직 스스로 자기를 돌아봄에 의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파악함에 있어서 스스로 고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다. 자기를 고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공연히 남을 고친답시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요 잘못된 삶이다. 남을 걱정하고 고치려는 에너지를 돌려 자기를 걱정하고 고치는 쪽으로 에너지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남의 걱정을 하는 순간 남을 바로잡으려고 생각을 굴리고 입을 여는 순간 제 속이 상하고 문드러지는 줄 알아서 그 자기를 구하여야 한다. 자기가 아니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올곧게 남의 걱정하지 않고 관심의 방향을 자기의 몸과 마음에게로 전환한 사람이야말로 봄입니다. 봄 20일 늘봄의 생활. 나의 몸은 추위와 더위와 같은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고 나의 마음도 생각이나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너는 추위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에도 물들지 않고 삶과 죽음도 초월한다. 그러므로 몸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몸과 마음에게는 내가 바로 주님이다. 나는 몸 안에도 있지만 몸 밖에도 있다. 그러므로 몸이 아파도 아픔을 초월하고 감정이 상해도 감정에 물들지 않는다. 이 초월의 나를 바로 깨달아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늘봄의 생활이다. 봄 23에 이 시대 왜 봄나라인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생각은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의식의 수준은 생각을 자기로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주인이 아니고 생각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자유자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에 끌려다니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을 바꾼다고 마음먹어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각에 이끌리고 있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은 이원성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여도 거기에는 선택받지 못하고 배제된 나머지 한 생각이 불만을 품고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각은 선악에 대한 가치관념, 다시 말해서 선악 시비 장단에 대한 선입관 조건으로부터 한 생각 분별의식을 조건 반사 분별의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각성이 없고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견과 아집과 무지가 작용 반작용을 되풀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누천 년간 대립 갈등 투쟁을 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처절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외치면서도 이와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오늘도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몸살을 앓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들 각자가 생각의 이원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생각의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라고 하는 틀을 깨뜨리고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부터 해탈하여 자유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혁명가는 다시금 기득권자가 되어 또 다른 혁명가의 철퇴를 맞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봄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 그것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어떤 계율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을 주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각의 이원성에 붙들려 허덕이는 개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봄나라가 생기고 존속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윤리도덕도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봄나라는 번거로운 껍데기를 놓아버리고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추려잡아 현실의 생활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인간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헛걸음 그만하고 헛짓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나왔고 확실한 처방전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법률들이 명실상부한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인류를 도탄에서 구원하는 책무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봄 24 봄비 자욱이 내리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는 꽃샘수위가 기승을 부리고 봄바람이 불어 제끼더니 어제 오늘 하늘이 낮게 드리워지면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건조주의보가 해제되었대요. 이제
봄비가 그치면 움츠러들었던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겠지요. 우린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창하게 맑은 날에는 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지고요. 흐리고 어두운 날은 집 안에 들어앉아 나가고 싶지 않죠. 날씨가 흐리고 어두우면 마음도 흐리고 어두워 물들여져요. 그래서 공연히 짜증이 나요. 우울해지나 봐요. 흐리고 어둡고 비오는 날이 있어야 말격엔 화창한 날도 있겠지요. 마음은 환경 조건에 물드는가 봐요. 이 물든 마음을 흐리고 어두운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돌아봄으로 알아차림으로 말끔하게 우리 닦아요. 봄빛으로 따뜻하게 비추어 깨끗하게 닦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요. 그리하여 우리 흐리고 어두운 날도 맑고 밝은 날 못지않게 보기가 좋은 날 아름다운 날로 한번 만들어 보아요. 봄 25, 연어, 잉어 그리고 해바라기 생각을 쫓아 밖으로 나돌던 나그네가 봄나라를 찾아오는 여정이 꼭 수말리 바다를 떠돌다가 제가 태어난 냇물 찾아오는 연어와 같다. 돌아봄의 여정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마치 폭포를 거슬러 차고 오르는 잉어와 같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생각의 동향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점에서 꼭 해바라기를 닮았다. 그들이 돌아봄의 여정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준다. 봄 26 결국 나의 문제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한 생각에 이끌리는 순간 자기가 거꾸로지고 무너진다. 왜 그럴까? 그 순간 주인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생각에 사로잡혀 생각의 종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남을 바로잡기 전에 전도된 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남을 바로잡는 문제는 내가 바로 선 다음의 문제다. 다음의 일이다.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를 바로잡는 일이고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돌아봄으로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깨끗이 닦여진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남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세상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다. 더러워진 자기를 그대로 둔 채 남을 바로잡으려고 한 생각조차 말하고 행동하면 풍비박산이 된다. 봄 27 당신 그대를 사랑합니다. 관심의 방향을 일단 안으로 돌려 밖으로 나가는 기운을 제압하여야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남이 나타나 남과 마주봅니다. 이별 없는 님과의 사랑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항상 넉넉합니다. 얼굴 없는 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모든 얼굴 있는 님들과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항상 받고 있으므로 자기가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자기가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남들이 이쁘게 보여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요. 사랑을 하면은 순해져요. 봄 28 나라고 하는 핵무기를 해체합시다. 소화를 비우지 못하고 놓지 못한 개인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수류탄과 같습니다. 아니 핵무기가 무엇인가 했더니 진짜 핵무기는 바로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누가 조금 비위를 거스리거나 건드리거나 찌르는 날이면 여지없이 폭발하고 맙니다. 여기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생각의 노예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대립갈등, 투쟁으로 점철된 세상과 역사의 원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고치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세상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어떻게 고치고 바로잡나요? 자기의 내면에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알아차리고 환하게 밝히고 녹여야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에고라고 하는 핵무기 해체에 성공한 사람이 생기면 그 여파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미칠 것입니다. 여기 범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님들이 모였습니다. 참은 자답하십시다. 나는 생각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고 하는 시한폭탄 에고 핵무기를 해체하였는가 못하였는가? 범나라는 핵무기 해체를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정한 범님이라면 생각의 노예를 극복하고 생각의 주인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범님은 생각 칼을 휘두르는 단계를 지나 생각 칼을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범 29 참은 자답. 자연을 대하면서 항상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가슴 깊이 느끼는가? 사람을 대하면서 겉모습만 보는가? 아니면 거룩하고 존엄한 소갈까지 보는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또 다른 나의 분신임이 느껴지는가? 그리고 항상 감사한 념이 바래지는가? 지금 이 순간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몽땅 다 품어지는가? 그리고 흔적과 자취가 있는가 없는가? 천번 만번 억만번 연마하여 의식이 가슴과 통하도록 하자. 봄 30 몸짱 얼짱 운동으로 심폐기능과 근육의 기능을 강화하여 몸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몸짱이 되고 한 생각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 미움 원망을 한 생각 긍정적인 마음 사랑 감사 마음으로 돌릴 줄 알아야 언제든지나 가슴이 불타는 얼짱이 된다. 몸의 운동은 심폐기능과 다리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산이 제일이고 등산 다니면서 목 운동, 팔 운동 가볍게 보충하면 그만이다. 마음의 운전은 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한 생각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한 생각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한 생각 감사한 마음으로 돌리는 연습을 부지기스러워하여 현재의식 평상심이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중이 잡히면 그만이다. 봄 30일 거울보기.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비친다. 실제 얼굴은 볼 수 없고 실제 얼굴의 그림자만 보인다. 비슷하지만 실제가 아니다. 오른쪽 왼쪽이 서로 바뀌어 나타난 허상이 내가 아는 내 얼굴의 전부이다. 허상을 보고 잘났다 못났다고 한다. 맘에 든다 안 든다고 한다. 맘에 들면 좋다고 하고 맘에 안 들면 나쁘다고 한다. 식물이나 동물을 보면 그런 구별이 없는데 사람을 보면 그런 구별이 든다. 그냥 거울을 보면 잘났다 못났다가 없다. 그런데 마음으로 거울을 보면 잘나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한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허상의 허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나 보이거나 못나 보이거나 그게 그거다. 괜찮아 보이는 모습에서 못난 모습을 볼 수 있고 추한 모습에서도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어야 허상을 제대로 봅니다. 현상은 허상이다.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양변에 떨어지거나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여야 한다. 꿈보다 해몽이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후한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괴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안락한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그것은 거울을 보기 나름이다. 봄 32 웰빙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질, 기질, 체질이 바뀌어야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고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 중에서 핵심은 성질을 바꾸는 것이다. 성질은 태어날 때 타고난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고도 한다. 그렇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든 것이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질은 고전 불변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자기가 만들었기에 자기가 고칠 수 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 돌아봄으로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바라봄으로 자기의 성질이 보이고 자기의 기질이 보이고 자기의 체질이 보인다.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이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몰라서 고치지 못하다가 보임으로 알게 되고 알므로 고치게 된다. 천번 만번 억만번 되풀이하여 새긴 성질, 기질, 체질인지라 천번 만번 억만번 되풀이하여 보고 알고 깨쳐 깔고 닦아야 변화간다. 순배구 화선지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성격을 창조할 것인가,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이라야 자기가 변하고 주위도 변하고 자족한다. 자족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다. 웰빙이다. 그러나 성질, 기질, 체질의 끄집없는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된 자족 웰빙은 아니다. 봄 33 이순의 경지. 공자가 논어에서 15세의 공부에 뜻을 둔 이래 30의 공부길을 잡았고 40의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의 하늘이 나를 낸 뜻을 알게 되었고 60의 남의 소리를 다 들어줄 정도가 되었다고 했다.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절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부처님의 귀가 큰 것도 공자님이 말한 이순의 경지를 형상화한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자기 안에 조용해야 한다. 육안으로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심안으로는 자기가 짓거리는 소리 없는 소리, 상대방의 말에 대한 거부 반응, 판단, 평가, 심판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 파도처럼 일어나 출렁이게 되면 시끄러워져 남의 얘기가 더 이상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돌아보마여 한 번 알고 두 번 확인하고 자꾸만 하다가 보면 점차 조용해지기 마련이다. 안팎이 완전한 침묵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된 경지를 공자는 이순이라고 했다. 이순의 경지는 비단 육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돌아봄을 하여 고요해지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자기 안이 조용해졌다, 침묵의 힘을 얻었다, 남의 말을 다 듣고 해몽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머물거나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들어보면은 듣는 자가 없고 대상도 없고 들어봄만이 천지에 가득함이 느껴질 것이다. 이순이다.
봄 34. 하빌의 증거. 하빌이 되면 몸과 마음,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현상이 사라지고 다스려진다. 그래서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영구히 사라진다. 그래서 기다리고 찾고 추구하는 일이 끝난다. 하빌이 되어야 봄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이 온다. 하빌이 되면 나 잃어버린 찾아 헤매는 외로움, 그리움, 괴로움이 영영 사라진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없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 공간적으로도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경계가 사라져 보는 자 밖과 보이는 자 안에 간격이 없어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며 살고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며 산다. 그래서 사납지 않고 순해지며 어리석지 않고 현명해진다. 그래서 마음의 부림을 당하지 않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면서 사는 길로 곧장 간다. 봄 35. 깨달음의 증득.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천지만엽으로 흐트러지는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에 끌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까 말까 헷갈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락을 찾아 쾌락을 찾아 서성이다가 처박히고 또 처박히면서도 대책 없이 속절없이 임시미봉책에만 매달리고 사는 것이 그대임을 아는가. 한 생각을 쫓아 밖으로 추구하는 한 천하의 부공명을 얻는다 해도 그대의 허전한 가슴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는 남날리 봄나라 센터에까지 왔다. 늘봄의 생활을 100독이나 했을지도 모르고 이론적으로 그 어려운 개념 정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입을 벌려 말하면 남을 감탄시킬 수 있고 글을 쓰면 남으로부터 칭찬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허전함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마디로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스스로 알았다면 그대는 이제부터 돌아봄의 생활, 돌아봄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통해 그대는 밖으로 나갔던 에너지의 방향을 비로소 안으로 돌려놓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본격적으로 안으로 돌아봄이 가능해진다. 방향을 안으로 틀었다 뿐이지 아직도 외부로 나가는 힘이 강함으로 그 이상의 힘을 기울여야 밀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습관적, 충동적, 무의식적, 반사적으로 달려나가는 힘을 그대는 이기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멍청하게 고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는 여지없이 밀리고 떠내려가 곤두박질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는 한생 태어나지 않는 셈치고 각오를 단단히 하여야 한다. 너무나 힘이 들기에 쓸데없이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는 생각도 말고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쉬지 않고 파고 들어간다. 그리하여 밖으로 나가는 힘이 나오는 원천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밖으로 나가는 힘이 나오는 원천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천지만엽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수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잠시 잠깐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한 상태는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온다. 그것은 깨달음을 잠시 구경한 것이지 깨달음을 증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36 안과 밖의 경계선은 산 철벽을 아물자. 생각은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고 돌아봄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다. 그대는 돌아봄의 수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속절없이 한 생각을 일으키고 이끌리고 쫓아가는 생각의 메커니즘에 빠져 정신이 나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잊어먹은 지 오래되어 끊임없이 밖으로 추구하고 떠도는 신세다. 밖은 환하게 비추는데 안은 돌아봄이 없어 깜깜하다. 밖으로 남은 잘 보면서 안으로 자기는 보지 못한다. 이것이 그대의 의식 수준이다. 이것이 그대가 자기를 놓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자기에게 무지몽매하게 된 까닭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명과 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원성, 상대성이 교차하면서 끝없이 끌려간다. 부자유하다. 이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몸돌아봄 수행으로 구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어느 정도 구심력이 생겨야 다음 순으로 마음돌아봄이 가능해진다. 그런 연후라야 자나깨나 지속이 되는 숙면일해가 되고 드디어 합일이 이루어지고 자기를 찾아 안으로 돌아봄과 밖으로 바라봄이 서로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게 되고 둘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하게 되어 상극의 에너지가 상승의 에너지로 바뀌어 마음을 잡고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비로소 밖을 보면서 동시에 안까지 보이고 안을 보면서도 동시에 밖까지 보이게 된다.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을 보면 밖이 흐릿해지고 밖을 보면 안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합일이 이루어져야 안과 밖의 경계선이 무너져 하나로 통하게 되어 천지만물이 포용되기에 이르고 드디어 사물의 주인으로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자기를 깨닫는다. 이것이 진정한 소원 성취이고 출세이고 성공이다. 이것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요 한반도와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의 영광이다. 봄 37 그래서 합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오랜 세월 동안 생각이 중요해짐에 따라 생각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 보니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사용하고 부리던 내가 생각에게 쫓겨나 생각에게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일단 안에 나의 고가 주권을 차지하고 연속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면 구름이 하늘을 덮듯 내면의 하늘과 빛을 덮고 가리게 되어 밖의 나로서는 맑고 밝고 드넓은 나를 보려야 볼 수가 없게 되고 있고 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대는 밖으로 쫓겨난 신세 떠도는 신세가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얼간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온전한 나 대신 나라고 하는 한 생각 에고가 나를 몰아내고 주인 노릇을 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생각을 쓰고 부리는 대신 반대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꼴이 되어 내가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귀양 온 것이다. 그래서 등천해야 하고 그래서 합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나의 내면 심리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생각 에고는 반드시 둘로 갈라져 대립갈등 투쟁과 부패와 분열을 일삼는다. 공간적으로 안에 나와 밖에 나, 시간적으로 아까운 나와 지금의 나와 이따의 나가 상극의 관계가 된다. 나는 안에 있는 나에게 쫓겨나 밖으로 떠도는 떠돌이 신세다. 집에서 쫓겨나 타양을 떠도는 신세이기에 외롭고 서럽고 고달프고 억울하다. 이리저리 모면하라고 별짓 따해도 허전하기는 마찬가지다. 몸을 나르고 들면 더욱 허전하기만 하다.
자, 어떻게 하여야 밖으로 추방당한 하나의 내가 안을 장악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와 합칠 것인가? 안의 나를 향해 끊임없이 쳐들어가야 한다. 조금의 틈이나 여지를 주는 날이면 상대에게 밀림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몸 돌아봄으로 힘을 기른 다음 마음 생각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도록 밖에 나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언제나서나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밖에 나와 안에 나,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와 이후의 나,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합일이 되어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동시에 단박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여 생각의 주인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일이 급선무다. 생각은 너의 신세에서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다. 단박 깨달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단박 깨달아도 다음 순간 놓치는 깨달음이라면 합일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 왕도가 따로 없다. 끊임없이 줄기차게 안으로 파고들어가 하나가 되어야 본심의 하늘과 본 태양이 드러난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했던 내가 거기 있는 것이다. 막혔던 것이 트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잠들었다가 깨어납니다. 알고 보면 항상 그러하다. 누구나 그렇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